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조 만렵 경상도 창녕 땅에 박서윤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조상 중에는 벼슬아니가 많았고 조부 또한 성균관 대제학으로 봉직하고 있는 뼈대 있는 선비 집안의 자손이었다. 박서윤은 16세 때 속과를 하고 이제는 밤낮으로 쉼없이 공부하며 대과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지나 꽃피고 새우는 봄이 되었다. 17의 혈기왕성한 청년이 맞는 봄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따뜻한 한 줄기 바람에 마음이 울렁이고 책을 본다고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잡생각으로 가득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지. 박서윤은 책을 덮고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크게 켜고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울긋불긋하게 진달래가 핀 앞산의 풍경과 따뜻한 햇살의 저절로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나를 밖으로 이끄는구나. 봄 정취에 홀린 듯 집을 나온 박서윤은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냇가를 건너고 언덕을 2개 넘어도 힘든 줄 몰랐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서당 친구 이원식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고갯마루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여기까지 왔으니 친구를 보고 가야겠구나. 원식의 집을 향해 걷는 서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동네로 들어서 오가는 사람들과 마을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걷던 중 어느 집 울타리에 빨래를 널고 있는 부인에게 눈길이 머물렀다. 서윤은 그 부인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람이 맞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손녀가 따로 없구나. 서윤이 넋을 놓고 한참을 바라보던 부인은 빨래를 다 널었는지 집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이쪽을 바라보았다. 서윤을 보는 순간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인이 들어간 후에도 한참을 장승처럼 그 자리에 서 있던 서윤은 한참 후에나 정신을 차렸다. 내 가슴이 왜 이리 뛰는지 모르겠구나. 목은 왜 이리 바짝바짝 타는 것 같은지. 친구의 집으로 가려던 것도 잊은 채 서윤은 다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날 집으로 어찌 돌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얼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서윤의 마음은 그날로 끝나지 않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빨래를 널던 그 부인의 모습이 눈에 어리었다. 책을 읽으려 해도 책 속에 그 부인이 나를 향해 웃어주고 밥을 먹으려 해도 부인의 얼굴이 아른거리는구나. 서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부인의 모습이 따라다녔다. 누워도 잠이 들 수가 없고 책은 한 장을 넘기기 어려웠으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고 눈이 퀭하니 병이 들어도 심하게 든 모양새로 알아누웠다. 상황이 이러하니 서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형제 자매들까지 줄줄이 걱정이 늘어졌다. 어디가 아픈 게냐? 밥이라도 한술 들거라. 하다못해 물이라도 좀 마시거라. 아이고 우리 손주 얼굴이 영 못쓰게 됐네. 반쪽이 다 되었구나.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온 집안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도 서윤은 아무 말도 없이 입을 꽉 다물고만 있으니 서윤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왜 그런지 시원하게 말 좀 해다오. 차림새를 보아 분명 남의 부인이 분명했다. 남녀가 유별한데 그것도 스치듯 한 번 본 게 다인 남의 집 부인을 그리워하여 상사병이 들었다고 어찌 말을 할 수 있을까. 휴. 서윤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며 돌아누울 뿐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서윤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김없이 천장에서도 빨래를 넣는 부인이 나타났고 서윤을 향해 살며시 눈을 내리깔며 수줍게 웃어주었다. 아, 부인. 웃어주던 부인의 모습이 사라지자 서윤은 벌떡 일어나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난 뒤였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잠시라도 그 모습을 잊으려 해봐도 모두 허사였다. 안 되겠다. 답답한 마음에 서유는 방을 나왔다. 은은한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쳐다보자 어김없이 부인이 머물고 있었다. 부인, 왜 자꾸 나타나는 거요? 나는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밤하늘에 쏟아질 것처럼 촘촘히 떠있는 별들이 서윤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 박히는 것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서윤은 홀린 듯이 집을 나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정처 없이 걷다 멈춘 곳은 바로 그 부인의 집 앞이었다. 부인, 무얼 하고 있소? 먼 발치에서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집은 어둠에 잠겨 조용했다. 멍멍! 그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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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짖자 다른 개들도 따라 짖으니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깜짝 놀란 서유는 죄를 지은 것처럼 놀란 마음에 얼른 그 집 앞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한심하여 잠이 들지 못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슬프고 우울한 생각까지 했다. 그럴 순 없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큰 불효가 어디 있을까? 죽을까 생각하다 불효를 할 수 없다 마음을 고쳐먹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며 죽었다 살았다 하고 있었다.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이 든 박서윤은 정오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서윤이가 왜 저러는지. 아무리 물어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니. 박진사의 걱정에 연신 아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던 서윤의 어머니도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쉴 뿐이었다. 아, 부인. 아들은 몸부림을 치며 연방 헛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해질 무렵에야 서윤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어머니가 곁에 앉아 걱정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윤아, 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구나.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무슨 말이고 속 시원히 해보아라.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었다. 어머니. 박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못난 자기로 인해 부모님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죄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을 해야 알지 않겠니? 어머니의 눈에 가득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흐르더니 박서윤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 무엇이 죄송하단 말이냐. 말 좀 해다오. 아닙니다. 얘기해 보래도. 어머니는 애가 탔다. 친구 집에 가려다 그 동네에 사는 부인을 보았는데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 소작 괴롭습니다. 내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토록 기다리던 대답이었건만 아들의 고백을 들은 어머니는 몹시 난감했다. 아들이 어느 부인을 부르며 헛소리를 하여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남의 부인에게 연정을 품고 병까지 얻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어찌해야 하나 근심이었다. 대체 그 부인이 누굴까? 박서윤의 어머니는 생각 끝에 사람을 보내 은밀히 그 부인의 모든 것을 알아오도록 했다. 그 부인은 판서를 지낸 김대감의 손녀딸인데 출가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남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혼자 수절하는 열렬하고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지금은 아버지의 병이 깊어 돌보아드리러 친정에 잠시 와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구나. 수절하는 열렬하니.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너와는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이니 잊어야 한다. 힘들더라도 다 잊어버려라. 어머니는 좋은 말로 아들을 타일렀으나 서유는 어머니의 뜻대로 하겠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저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부인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끝내 서윤에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날 밤 서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거듭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그 부인을 잊을 수 있을까? 아니,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혼자서 그리워하다가 죽을 것이 아닌가? 사내 대장부가 용기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용기나 한번 내보고 죽는 것이 여한이 없을 것이다. 그래, 용기를 내자. 굳은 결심을 한 서유는 다음날 해가 뜨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아니, 서윤아, 네가 일어나다니. 그래, 잘했다, 잘했어. 깨끗이 씻고 와 밥을 먹기 시작하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기뻐하였다. 어제 얘기한 대로 그 부인을 잊고자 아들이 결심이 섰구나 생각되어 이제는 되었다 안심이었다. 과연 서윤은 며칠 동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말도 곧잘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니 가족들은 큰 걱정거리가 해결되어 다시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서윤은 부인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인에게 찾아가 사내답게 마음을 받아달라 고백하리라 작정을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이 좋겠다. 이미 그 부인의 종들을 매수하여 방이 어디인지 알아놓고 있었다. 밤이 으슥해지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김씨 부인 집으로 갔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에 훌쩍 후원의 담을 뛰어넘었다. 김씨 부인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것만 보아도 서윤의 가슴은 두근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자, 용기를.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방문 가까이 다가갔다. 문틈으로 살며시 방 안을 들여다보니 김씨 부인은 단아한 모습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어른거리는 촛불 아래서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지난번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고혹적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자.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다. 이런, 열리지가 않는구나. 안에서 잠겨있는 모양이네. 어쩔 수 없지.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서윤의 목소리는 마구 떨리고 기어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부인을 그리워하다 병이 들었습니다. 잊으려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죽기 전에 소원풀이나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법 큰 소리로 말했는데도 안에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부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마지막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무쇠라도 녹일 듯한 간절한 목소리였다. 어찌됐든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발을 말해버리고 나니 속은 시원하였다. 왜 아무 말도 없는가? 다시 한번 문틈으로 아내의 인기척을 살폈으나 부인은 석상처럼 굳어 바느질하던 것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뉘신지 모르겠사오나 하찮고 미천한 아녀자로 인하여 그토록 심려하셨다니 죄송할 따름이옵니다. 허물치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순간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씨 부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흔쾌히 허락을 하자 하늘도 자신의 마음을 알고 도와준 것 같았다. 찰그락. 문고리 벗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살며시 문이 열렸다. 그와 동시에 은은한 향내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서윤은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김씨 부인은 그윽한 눈으로 서윤의 모습을 살펴본 후에 말없이 장롱에서 침구를 꺼내어 아랫목에 폈다. 침구를 까는 김씨 부인을 지켜보고 있는 서윤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련님, 어서 옷을 벗으시고 침구 안에 드시지요. 예? 너무 의외의 말이라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김씨 부인이 자리까지 피해주는 걸 보고 일이 쉽게 풀린다 생각하니 서윤은 온몸의 피가 뜨겁게 솟구쳐 오르고 입안에 군침이 고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워있으니 희죽희죽 웃음이 났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라. 서윤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왔구나. 서윤은 군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감았다. 문이 열리고 김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가슴이 마구 떨려 눈을 더욱 꼭 감았다. 이제 잠시 후면.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온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불이 확 걷어치워졌다. 이놈, 아직 어린 놈이 글 공부에는 힘을 쓰지 않고 여색을 밝혀? 호되게 혼이 나여 못된 생각을 고칠 것이다. 무서운 질책과 함께 회초리가 날아들었다. 철썩, 어이쿠, 철썩, 으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서윤은 느닷없이 날아드는 회초리를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다. 부인, 왜 이러시오? 서윤은 기겁을 하여 소리치며 날아드는 회초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의 회초리질은 무자비했다. 선비가 도리를 잃으면 금수만도 못한 법. 회초리를 휘두르는 소리가 휙 공기를 갈랐다. 철썩, 그 아픔은 뼛속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보다도 더한 아픔은 알몸으로 여인의 회초리를 맞고 있는 대장부의 수치심이었다. 서윤은 지은 죄가 있어 비명도 크게 지르지 못하고 날아오는 매를 고스란히 맞았다. 한참을 맞고 보니 온몸이 터져 피가 튀었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런 수모를 겪다니. 서윤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어느 순간 회초리질이 딱 멈췄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다시는 선비의 도리를 잊지 마십시오. 잡념을 깨끗이 잊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입신양명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은 누구한테도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김씨 부인은 밖으로 나갔다.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나니 마음도 몸도 아프기가 한량없었다. 정신없이 옷을 주워 입고 담을 넘어 그 집을 나왔다.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하니 참으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빠드득 자기도 모르게 이가 갈렸다. 이 수모를 어찌한단 말인가.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애당초 거절을 하고 방으로 들이지를 말아야지. 사람의 애간장이 닿도록 만들어 놓고 배신하여 이 수모를 주다니. 생각할수록 김씨 부인이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었다. 오냐, 두고 보자. 오늘의 이 수모는 꼭 갚아주리라. 다음 날부터 서윤은 분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달렸다. 이제는 꿈에도 잊지 못하던 김씨 부인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냉수를 마신 것처럼 정신이 바짝 차려지며 더욱 책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몇 년이 지나고 나라에서 과거령이 내렸다. 한양에는 조선 팔도 방방곡곡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선비들이 앞으로 베풀어질 과시에 응하기 위하여 운집해 있었다. 모두가 총명해 보이는 얼굴들이구나. 비장한 각오가 감도는 것으로 보아 이번 과거를 대비해 공부를 많이 했음이 역력한데 이런 선비들과 경쟁하여 과연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서윤은 조바심이 났다. 둥둥둥. 마침내 과거를 계시하는 북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시제가 나붙었다. 시험장은 한동안 조용하더니 먹을 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작되었구나.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리라. 서윤은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그리고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 주저함 없이 힘차게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문장을 지어 시관에게 제출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선비들은 저마다 몇 사람씩 어울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 모두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그들과는 반대로
자신은 한없이 왜소하게 느껴지며 침울해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서유는 쨍쨍하게 내리쬐는 해를 보며 한숨만 내뱉을 뿐이었다. 이제 내 손을 떠난 일이니 결과는 하늘의 뜻에 따르자. 서유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견딜 수 없는 초조함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두어 시간쯤 후에 장원과 급제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붙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선비들이 앞다투어 달려가 확인했다. 선비들의 희비가 확연하게 갈렸다. 천하를 얻은 듯한 기쁨에 찬 얼굴로 크게 웃는 이가 있는가 하면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는 선비도 있었다. 서유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앞에 가서도 차마 합격자 명단을 쳐다볼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그저 한참을 망설였다. 언제까지 미룰 수 없어 심호흡을 크게 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급제자 명단에 제일 아래 이름을 확인했다. 이럴 수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자 단단히 각오는 하였으나 막상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자꾸 파고드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후에는 급제자 명단을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훑었다. 역시나 서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서윤은 맥없이 고개를 떨구고 차라리 눈을 찔끔 감아버렸다. 이제 확률은 무섭도록 낮아져 버렸다. 이번엔 틀렸구나. 절망감이 밀려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서윤은 본물처럼 쏟아지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으면서 벌써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 장원만 남았다. 마지막 한 사람. 그 행운아의 자랑스러운 이름은 무엇일까? 서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감았던 눈을 슬며시 떴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적혀있는 한 명의 이름을 살폈다.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아니구나. 서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그 마지막 행운아의 이름이 박서윤이 아닌 박서유라니. 이렇게 한탄하며 막 걸음을 옮기려던 서윤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확인했다. 아니, 그 순간 하마터면 서윤의 심장이 멎을 뻔하였다. 장원의 이름은 박서유가 아닌 박서윤이 분명했다. 내가 또 잘못 본 것인가?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확인했다. 분명 영광스러운 합격을 알리고 있는 건 자신의 이름이었다. 내가 장원이라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수백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장원을 차지한 이름은 몇 번을 봐도 자신의 이름이 분명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서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 무거운 신음을 뱉어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었다. 그냥 두지 않으리라. 마치 그녀가 앞에 있기라도 한 듯 서윤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그 복수를 위하여 얼마나 와신상담했던가. 공부하기 싫고 힘든 날도 오로지 이날을 위해 견뎌냈다. 장원은 앞으로 나오시오. 시관의 말에 따라 서윤은 앞으로 나와 임금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경이 박서윤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오금에 답하는 서윤의 음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장원은 단상에 오르라. 예이. 서윤은 분부를 받잡고 단상에 올라가 부복했다. 곧 풍악이 울리며 상감께서 손수 어수로 금배 석잔을 내리셨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금배를 받았다. 성은이 백골 난망이로 소이다. 이어서 첩지가 내려지고 관복이 하사되었다. 거기에 적힌 관직은 창녕 부사였다. 첫 부임지가 고향인 창녕이라니. 서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축하잔치가 끝난 후 곧 부임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나귀에 오른 서윤을 나졸들이 앞뒤로 호위했다. 그 뒤로는 하인들이 줄줄이 따르며 풍악을 울리니 그 행렬이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했다. 금이 환영하는 길에서 서윤은 김씨 부인과의 일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그러다 한순간 서윤의 생각은 이전과 180도로 바뀌었다. 아, 불사. 김씨 부인은 나에게 은인이 아닌가? 만일 김씨 부인이 그 당시 나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쯤은 주색에 빠져 보잘것없는 폐준 선비가 되었을 것이다. 재산은 모두 탕진되고 가문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하여 주위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김씨 부인은 원수가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요 진정한 스승이었다. 복수를 할 게 아니라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서윤은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보내 김씨 부인을 모셔오도록 했다. 집안은 서윤의 장원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저마다 한마디씩 축하 인사를 건네니 서윤의 부모와 가족들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온 집안의 방이란 방은 물론이요, 마당까지 멍석을 깔고 손님을 맞으니 잔치가 크게 벌어졌다. 모여든 사람들은 3355 잔치상에 둘러앉아 서윤의 아내는 누가 될 것인가로 얘기꽃을 피웠다. 몇 에 있는 가문에 인성이 바르고 인물도 좋은 데다 이제는 장원급제까지 하였으니 혼담이 줄을 서겠구나. 웬만한 집안이 아니면 언감생심 넘볼 수도 없겠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막내를 시집 보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것인데. 허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계십니다. 농입니다. 워낙 자리가 아까워서 그러지요. 맞습니다. 여식이 있는 집이라면 다들 그리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누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올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서윤의 아내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 점쳐보기도 하고 그 자리를 탐내기도 하였다. 여기저기 축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바쁜 와중에도 서윤은 오로지 김씨 부인을 생각했다.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이리 늦는 겐가? 혹시 거절하여 빈 가마가 온다면. 과거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릴 때보다 더욱 초조하고 조바심이 났다. 김씨 부인을 모셔오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찾아가는 게 나았을까? 아니,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모시러 간 가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보자.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김씨 부인이 언제쯤 올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눈은 대문 쪽으로 가 있는 서윤이었다. 그 어수선한 와중에 마침내 김씨 부인을 모시러 간 가마가 도착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씨 부인이 내당으로 들어서니 서윤의 어머니가 친절하게 맞이했다. 김씨 부인이 왔다는 전가를 받은 서윤은 즉시 내당으로 들어왔다. 다소 곳이 앉아있는 부인을 보니 여전히 기품 있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아, 부인. 서윤은 속으로 감탄을 했다. 다시 지난날에 품었던 사모의 정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가슴이 떨렸다. 그런데 김씨 부인의 안색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실 김씨 부인은 서윤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다. 지난날 자신이 그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일은 너무 심했던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부인, 어려워 마시고 편히 앉으십시오. 서윤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얼굴로 말을 건넸다. 스승님, 못난 제자의 절을 받으십시오. 서윤은 넙죽 엎드리며 큰절을 했다. 어머!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김씨 부인은 화들짝 놀랐다. 그때 저에게 호되게 벌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 김씨 부인은 그제서야 어찌된 일인가 서윤이 뜻하는 바를 알아차리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장부의 너그러움과 깊은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던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요망한 것이라 분함을 참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철없는 그때는 그리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참으로 경솔했음을
이제라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말꼬리를 길게 흐리다가 마음을 굳히고 김씨 부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부인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예? 너무 뜻밖의 말에 김씨 부인의 눈이 등잔만해졌다. 놀란 것은 김씨 부인뿐만 아니었다. 옆에 앉아있던 서윤의 어머니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김씨 부인에게 다시 한번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 사람의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김씨 부인은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정리했다. 수절 과부가 양반집 자제, 그것도 당당히 과거에 장원하여 벼슬길에 오른 총각의 배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으리의 고마우신 말씀은 백골난망이옵니다. 허나 소첩은 미천한 몸이온데 어찌 감히 나으리의 배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씨 부인은 자세를 바르게 고치고 공손하고 정중하게 서윤에게 거절의 말을 하였다. 아닙니다. 부인의 그 말씀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부인의 은덕으로 인해 오늘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런 말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서윤의 간곡한 청에도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래도 저는 너무 부족하여 청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사옵니다. 그렇지만 나으리께서 원하신다면 좋은 신부감을 한 사람 소개할 수는 있사옵니다. 서윤은 김씨 부인의 뜻이 철석 같아 거듭 설득을 하여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입을 열었다. 부인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맙게 부인의 중매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씨 부인이 중매한 규수는 그녀의 동생이었다. 인물도 언니와 쌍둥이처럼 닮았고 행동 거지가 어느 한 구석 나무랄 데가 없었다. 서윤과 그의 부모들도 대만족이었다. 김씨 부인의 동생과 백년가약을 맺은 서윤은 나중에 벼슬이 정승의 자리에 이르렀다. 서윤은 항상 김씨 부인을 찾아가 회초리질을 당하였던 그날을 잊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선비의 도리를 지키려 애쓰며 살았다. 그리하여 위로는 임금의 신임을 얻고 아래로는 여러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박정승은 상감께 주청하여 김씨 부인에게 연려문을 내리게 하고 그 훌륭한 절조를 만천하에 알려 부녀자의 귀감으로 삼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